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8월 시험에 대해서 총평특강 통해서 여러분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듣기를 우리가 듣기가 1부분, 2부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3개로 나눈 이유는요. 자, 여기는 뭐냐면 진짜 1부분 듣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2부분 듣기 중에서 앞에 10문제, 긴 대화. 그래서 우리가 요거 2개를 합쳐서 이제 대화형에 넣어서 보통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얘는 이제 뒤에 장문형 이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설명문도 나오고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오히려 짧은 대화였던 일부분이 훨씬 난이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시험 중에 제 기억으로는 가장 좀 그대로 불러주는 그 비율이 좀 적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험을 보면 한 80%는 이거네 이런 식이었다면 오늘은 똑같이 불러주는 게 20문제 중에 8문제는 있었어요, 물론. 네, 반이 약간 안 되죠. 나머지 12문제 중에 8문제는 이게 보기를 진짜 잘 보고 있었어야 돼요. 보기를 보고 있다 보면 이 표현이 나오네. 일부가 나오는 거. 이런 게 한 8문제. 나머지 4문제는 아예 그냥 유추. 정말 이거를 알아듣고 내가 이해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시험지 뜯으세요 그러잖아요. 딱 뜯어서 열자마자 오늘 난이도가 있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보기가 전체적으로 길었단 말이에요. 보기가 길다는 건 바꿔 말하면 우리 눈에 한 번에 싹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얘기고, 바꿔 말하면 얘가 스쳐 지나가도 내가 그게 안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듣기 문형을 대화형 같은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인물형, 장소형, 시간형, 열거형. 제일 좋아하는 것은 혹은 좋아하지 않는 한 가지는 이런 열거형 같은 경우는 보기가 다 짧아요. 시간, 몇 시, 몇 시. 그리고 직업, 선생님, 의사. 다 짧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네들은 딱 보기를 보면 뭐 물어볼지 알고 들어가는 그런 문형들이 많으면 시험이 좀 쉽고요. 정말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보기가 되게 문장으로 길어요. 가장 대표적인 3가지가 함의형, 함이형, 함축된 뜻을 찾는 문형. 예를 들어 남자가 얘기해요.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여자가 좀 바쁘네요. 你的是什么意思? 여자의 뜻은 하면 바쁜 애가 아닌 거예요. 싫구나 이 남자가. 이런 쪽으로 이해해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문장이 길어지고 보기가 길어지고. 그 다음 판단형. 보통 무조건 시험은 정취에다만 물어봅니다. 다음 대화 중 남자에 관해 옳은 것은, 여자에 관해 옳은 것은, 혹은 뭐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 옳은 것은 어쩌고 저쩌고 보기가 길어요. 3번째 원인형. 뭐 때문에, 为什么이런 일이 생겼죠? 그러면 설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길게. 이 3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기가 긴 아이들인데 오늘 이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면서 보기가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길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 그대로 찾는 문제보다는 아예 완전 유추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밖에 안 들리는 문제가 12문제를 차지하면서 비중이 꽤 큰. 그래서 좀 보통 때하고 달리 완전히 뒤집힌, 그대로 불러주는 것이 오히려 좀 적었던 그런 케이스라면 이 부분으로 가서 처음 10문제, 즉 21번에서 30번까지 대화지만 좀 길어지는 대화가 오히려 더 쉬웠다고요. 딱 봤을 때 짧았거든요. 아까 말했던 함의형, 원인형, 판단형 이런 성격을 가진 게 2-3문제밖에 없었어요. 거의 7, 8문제는 그냥 딱 보면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고요. 오히려 이 부분의 대화가 훨씬 쉬웠다. 그 다음에 오늘 긴 장문은 설명문 2편, 이야기 2편. 그대로 찾을 수 있는 비율은 정확하게 반. 네, 딱 반은 그대로 불러줬고 반은 완전 이해를 통해서 찾는 건데, 그대로 불러주는 문제마저도 보기의 길이감이 꽤 길었기 때문에 4개를 동시에 보고 있으면서 탁 찾아내는 게 얼마나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듣기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거, 첫 번째, 4개를 동시에 봐라. A, B, C, D 순서대로 불러준다는 보장이 어딨냐. 그 다음 2번째, 눈을 들지 마라. 보기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 보다가 이렇게 막 눈을 들고 막 이러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되고, 3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데 보기를 보라고 했지 읽으라고 안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기를 보는 것과 읽는 것의 차이. 본다는 건 시선이 가 있고 이게 나왔네 굉장히 기계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읽는 건 뭐냐면 여기 집중이 되어서 해석을 한다는 뜻이 돼버려요. 보기를 해석을 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듣기가 이제 안 들리겠죠. 안 듣고 푼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교적인 면도 평소에 훈련이 조금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독해로 넘어갑니다. 독해 일부분은 어휘들이 굉장히 5급에서 우리가 5급 중에서도 좀 구석에 잘 안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 좀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단 이제 글이 해석이 조금 잘 안 돼서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글도 요 평소 흐름에 봤을 때는 아니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독해 이 부분은 요즘 6급 단어가 많이 이렇게 침범해서 들어온 지는 한 2년째 되는 이야기거든요. 새삼스러울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서면어 체고 아무래도 좀 6급 어휘가 들어오다 보면 이게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보기를 잘 보고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매우 이거 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좀 대담하게 하신다면 사실은 그래프 더 내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독해 3부분 어떻게 보냐에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글만 딱 보면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속독이라 그러죠. 문제를 보고 거기에 맞는 힌트만 잘 찾아다녔다면 또 속독은 좀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그래프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나는 속독으로 굉장히 많이 풀었어. 해석은 못했지만 그래도 답만 찾았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았다. 쓰기 일부분은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4급이 오늘 더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느낌을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4급이 어법적 포인트도 좀 더 까다롭고요. 오늘 5급은 그닥 어려운 거는 크게 없었어요. 단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쓰기 이 부분이야 뭐 항상 여러분 좀 어려워 하시는데, 오늘 5개 단어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딱 한 단어 칸왕 하나가 제가 마음에 딱 걸리더라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쉬웠어요. 뭐 졸업하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그래서 그거 하나, 그리고 진이란 단어 모른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 요 바로 한 3개월 전인가에 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총평특강을 좀 보면서 준비를 하셨다면 이건 충분히 대비가 됐었던 단어기 때문에요. 그거는 조금 여러분이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은 오늘 어떤 여자가 모델이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앞에서 막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뭐 모델이란 말을 알면 굉장히 유리했겠죠. 그런데 오늘 듣기에 모델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또 펼쳐갖고 모델을 와가지고 쓰는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물론 그거는 여러 부정행위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는다는 표현, 파이照 셔잉 이런 표현들을 조금 알았어야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문제를 좀 발췌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제1부분인데요. 뭐 전체적인 모습 이렇고요. 우리 하나씩 뽑아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46번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 글의 시작이 두 회사는 이라고 시작을 한 다음에 첫 번째 회사는 이러이렇고 두 번째 회사는 이렇습니다 라는 흐름으로 나왔었어요. 뭐 내용을 굳이 해석이 아주 자세히 안 되더라도 사실은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이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띄워보도록 해요. 자,相反이라는 형용사는 상반되다, 반대되다. 그래서 이 두 회사는 서로 상반된 방식을 사용해요. 얘는 띠정 점점 돈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얘는 띠지엔 점점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 회사는 상반되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 가능하실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형용사들을 찾아보면 사전에서 예를 들어漂亮이러면 예쁘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서술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她很漂亮 단독으로 그녀는 예뻐요 라고 끝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所有 이런 형용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모든, 그러니까 모든 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니 얘는 서술성이 아니라는 거죠. 주로 누구를 꾸미는 데 좀 많이 쓴다. 所有人 모든 사람 이런 식이 되거든요. 次要를 보시면 해석이 부차적인, 2차적인, 다음으로 중요한 뭐뭐인, 뭐뭐인 무슨 뜻이죠? 很次要이런 식의 사용이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예요. 주로 남을 꾸미거나 아니면 얘를 서술성으로 쓰시려면 是 더를 써서 是次要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데려와서 야 네가 좋아하는 걸로 사 钱是次要的 돈은 부차적인 거지
이렇게 말해주는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탁 떨어지는 느낌도 안 되고 뜻도 지금 전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추서는 보통 인재가 아주 보통보다 뛰어나거나 작품성이 뛰어날 때 주로 쓰기 때문에 역시 전혀 상황에 맞지 않고요. 일치하다라는 형용사일 때는 보통 의견이 일치하다는 말에 가장 많이 쓰시고 형용사 성이지만 동사 다청과 함께 서서 일치에 이르다, 도달하다도 일종의 간용 표현처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청, 일치. 그런데 얘가 부사일 때는요. 동사를 꾸며서 만장일치로 함께라고 해서 잘 쓰는 동사들을 한번 보면 이치 통고, 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뭔가를 통과를 시키거나 이치런 웨이,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이럴 때 보통 이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치하지 않죠.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정답은 A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부분만 읽으셔도 괜찮아요. 자, 보시면 첫 번째 회사에員工 많이 뚜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까오위 띠얼지아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위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되는 뜻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짜이도 될 수 있고, 종도 될 수 있고, 빼이도 될 수 있고, 따오도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 형용사, 높다라든지, 따위 크다라든지, 또위 많다라든지 이런 형용사들이 붙어 있을 때는 굉장히 고정적으로 뭐뭐 보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그 회사 보다 높았는데 어떻게 높았냐? 더 꾸미는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必要. 필요하다는 일단 뜻부터 먼저 제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용사라는 거를 꼭 좀 알아두실게요. 우리가 必要와 需要를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어 뜻이 똑같다고 이제 느끼시는 건데요. 뭐가 다르죠? 품사가 다릅니다. 必要는 형용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들어오는 거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漂亮 쓰듯이 很必要, 非常必要, 十分必要, 特别必要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需要는 뒤에 목적어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需要一本书. 그래서 중국어는 품사가 아주 중요해요. 자, 丝毫는 아주 조금, 약간을 나타내는 5급 단어인데요. 얘를 제일 많이 쓰는 형태는 보통 이 쓰를 좀 빼주시고요. 써도 사실 되지만 두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好不를 쓸 때는 뒤에 동사나 형용사가 와서 조금도 뭐뭐하지 않다. 好无는 없을 무자, 没有. 조금의 명사도 없다. 보통 이런 형식으로 제일 많이 우리 눈에 띄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好不高兴, 조금도 기쁘지 않아 라고 하면 一点也不高兴 이라는 말의 고급진 표현이 되는 거고 毫无问题 하면 조금의 문제도 없어. 一点问题也没有 라는 뜻의 고급진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해서 뜻이 너무 맞지 않으니까 역시 제껴주시게 되고요. 过分, 지나치다. 너 방금 太过分了,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혹은 동사를 수식하실 수 있어요. 过分相信, 지나치게 누구를 믿는다거나 할 때. 근데 여기는 역시 의미상으로 전혀 맞지가 않죠. 정답은 결과적으로 밍시엔이 될 텐데요. 밍시엔은 보통 변화나 차이가 뚜렷하고 눈에 띌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밍시엔 더 비엔화,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뚜렷한 변화. 아주 태도가 분명할 때도 밍시엔 더 타이도. 그리고 나 수업 듣고 중국어가 많이 좋아졌어. 밍시엔 더 디가오, 변화. 많이 병이 호전되었다든지 好转 이런 변화, 차이가 클 때. 그래서 차이가 훨씬 컸다. 훨씬 높았다. 분명히 눈에 띄게 높더라 라고 해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셔도 돼요. 员工 직원들은 나이 요거 하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뭐 하기가 힘들었냐면 奖金이라고 하면 보너스, 상여금의 数额, 금액이 얼마나 될지를 하기 힘들다. 다 위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위는 뭘 나타내냐? 미리. 그렇다면 뒤에 단어가 중요하겠죠. 띵이라는 말은 우리 왜 호텔에 전화해서 방 예약하는 것도 띵, 방지엔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리 뭐 해놓는 거예요? 예약하고 예매하다. 위딩票, 표를, 房间, 방을, 座位, 좌석을, 宾馆, 방금처럼 호텔 같을 때 쓰시면 되고요. 위报, 미리 보고를 하는 거 우리 예보하다라고 얘기하죠. 거의 뭐요? 위报, 天气에 워낙 많이 쓰는 말이에요. 위测는
예측하다 라고 해서 보통 수적인 개념에 참 많이 쓰기도 하죠. 수적으로 관측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나오겠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 위처, 취시 어떤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겠다. 위처,未来 미래가 이런 흐름이겠구나. 이런 발전을 하겠구나라고 예측하다. 가능하시고 위시는 공부에서 내가 배웠던 知识, 지식이나 课文, 본문 내용, 내용을 예습하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적인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위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독해 제1부분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독해 제2부분 들어가실 건데 독해 제2부분 제가 항상 두 편을 봅니다. 가장 전형적인 이제 두 가지 글을 보시는데 첫 번째 글을 보시면 뭐로 고정이 되어서 시작하냐면 시과로 고정이 돼서 시작해요. 이거는 너무나 확연하게도 시과 즉 수박이라는 이 대상에 대한 설명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뒤에 정보들을 하나 찾아서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해도 답이 나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야오 뭐뭐 해야 된다. 또 보면 야오 뭐뭐 해야 된다. 부야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인가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뿌인가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나 교훈을 일깨워주는 논설문. 논설문은 한 부분에서 보통 문제가 나오는 경우보다는 전체적인 주제성을 묻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기에 너무 집착해서 찾으려면 오히려 시간이 더 갈 수도 있다. 글을 조금 잘 읽는 것이 좋다. 대처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면 앞에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 요거는 보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시과는 요쪽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제일 중요한 단어 밑줄 거예요. 소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 글에 과연 소화라는 말이 나오는지 쭉 훑어보는 거예요. 와, 정말 한 글자도 없죠. 본 적이 없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봅니다. 옛날에는 베이청웨이 뭐라고 불렸다? 이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면 이 글자 두 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 시작 볼게요. 따라서 在古时 옛날에는 又被称作 뭐라고 불리기도 했다? 한과라고 불리기도 했다. 확실히 정답 맞죠? 자, 조금 더 참고로 한번 봐드릴게요. 从中国 중국에서 어디로 传入 시위 서역 서쪽 지역 서양으로 전해졌다. 시위라는 말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있었는데 来自 즈의 베이스는 종이죠. 서역으로부터 왔다라고 돼 있죠. 전혀 반대말이니까 X. 不适应 적응을 못한다. 温暖的气候 자, 따뜻하단 말이 나오느냐? 없어요. 전혀 없는 말이요. 그런 기후를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를 해야 된다든지 도리를 말하는 논설문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는데 内向型孩子 내향적인 아이들은 종종 内心敏感 좀 마음이 민감한 편이에요. 也不主动与人跟人交流 주동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려 하지 않아요. 따라서 容易被孤立 고립당하기가 쉽습니다. 所以 家长이라는 말은 여러분 절대로 한자 그대로 읽어서 가장 아니고 부모. 부모님의 지유 발음이 개이가 아니라 지, 삼성, JI인데요. 뜻은 거의 개와 거의 베이스는 유사해요. 근데 이 자체가 6급 단어이기 때문에 6급에서 이제 강의를 우리가 보통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줘야 한다. 뭐를? 더 많은 관注, 관심을 줘야 하는 거죠. 그들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그리고 직접 목적어 DO, 다이렉트 오브젝트 두 가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세요. 倾听他们内心深处的 들어주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들어주세요. 동시에 또 주의를 해주세요. 뭐를요? 这种交流的本质 이렇게 교류하는 것의 본질은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而并非就是并不 결코 뭐뭐가 아닙니다. 对孩子 아이에 대해서 진행强加干涉 간섭을 더 강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所以 그래서 沟通的方式非常重要. 소통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의식을 잘 담고 있는 답은 D. 부모님은 多关注内向的孩子 내성적인 아이한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라는 내용이 가장 주제에 가깝겠죠. 자, 독해 3부분 오늘 좀 속독이 잘 됐던 글이 많았는데요. 특히 두 편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71번 문제는 다음 중
关于世界地球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힌트를 찾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뭐죠? 바로 이 날을 찾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A, B, C, D를 읽고 올라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멈춰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자, 읽었다 치고 올라가서 요걸 제가 찾아봤더니 1번 단락 시작하자마자 매년 4월 22일이 이 날입니다. 라고 시작하더라고요. 타是 그것은 이거 요거 주안이에요. 전문적으로 왜 뭐를 위해서 保护世界环境 세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명절이나 어떤 휴일 혹은 기념일입니다. 指라고 하면 취지, 가장 중요한 목적은 在 어디에 있냐? 그 다음 내용들을 왜 제가 넘어갔냐? A, B, C, D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세 번째 改善 뭐를 개선시키냐면 이게 전부 여기 목적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地球的整体环境 전체 환경을 개선시키는 이 세 가지의 취지가 있다로 돌아가시면 되는데 그런 말은 있었어요. 목표는 改善地球环境 그래서 ABCD를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답은 D였고요. 두 번째 단락 위치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地球卫生青年奖 이란 상 이름을 일단 찾아야겠어요. 어디에 있나 찾았더니 2번 단락에서 이렇게 큰 따옴표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시작되는 문장부터 읽어봤더니 联合国 유엔이죠. 环境署라는 환경을 담당하는 부처가 在2017年的世界地球日 세계 지구일 당티엔 죄송해요. 가이로 요까지 그날 당일에 발기시켰다. 뭐를 요런 상이라는 대회를 하고 끝났습니다. ABCD를 읽고 올라갔을 때 나왔던 게 있었어요. 요联合国环境署 요는 동작의 주체를 강조하면서 누가 바로 유엔의 요 환경부서가 발기한 활동이다, 상이다, 대회다. 너무나 뚜렷하게 나왔었어요. 정답은 C였고요. 자, 73번. 제일 중요한 말은 당연히 이 말. 지구 청년 위생사. 그리고 6명이라는 말도 굉장히 힌트가 돼요. 왜냐하면 한자 속에 숫자가 있으면 되게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6명을 찾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딱 6명 찾았더니 6명이 딱 여기에 나왔었어요. 이 6명의 年轻人은 하고 시작하죠. 앞에 조금 읽어볼게요. 本次活动 이번 활동은 장차 来自全球的 전 세계로부터 온이라고 했는데 제 기억에 A, B, C, C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전부 6명이 어떤 한 국가에서 왔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X 했었고요. 被评为 요것으로 평가될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쭉쭉 읽으니까 요지후에 어떤 기회를 갖게 되냐면 接受强化培训 아주 강화된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말이 B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서 보기를 지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다 기억할 수 없어서. 자, 74번. 다짜고짜 옳은 거. 굉장히 사실은 안 좋은 문제인데 너무 좋았던 한 가지.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일단 찾아봤어요. 10명? 이 글 통틀어서 10명이란 말이 아예 없더라고요. 자, 6월 18일? 6월 18일이란 말은 있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6월 18일에 맨 처음에 따사이더 이번 대회 빠오밍 시통 이게 등록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관비 문을 닫습니다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이 뭐였구나. C. 그리고 D. 2018년 없어요. 그런 연도 자체가 이 글에. 그래서 너무나 쉽게 답을 찾았던 어려운 문제형이지만 문제 답은 굉장히 쉽게 나왔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한 편 더 볼까요? 똥만,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79번은 두 번째 단락에서 아동들은, 80번은 세 번째 단락에서 청소년들은, 그 다음 81번 문제는 성인들에게는 어떤 작용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아동들은 하고 ABCD 읽었었어요. 자, 읽고 올라가요. 첫 번째 말은 전혀 아동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뺐고요.兒童은 취요 갖고 있다. 뭐를 이런 천성이 있다 하고 꾸며요. 너무 길죠. 꾸미는 말이 把万物 만물을 뭐라고 봐? 생명 있고 요 이샹 자기만의 다 의향을 갖고 있는 물건으로 보는 천성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而动漫最大的特点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在于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또 목적어가 길어요. 그것은 거의 뭐 할 수 있어요? 把任何非人类的东西
인류가 아닌 어떠한 물건이든 이런 물건들을 인격화시킨다. 사람화, 의인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I. 아이들은 뭐를 좋아해요? 이런 사물을 인격화시키기를 좋아한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단락은 청소년으로 바뀌어요.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서 청소년이 됩니다. 그리고 ABCD 읽어놨어요. 他们有着极强的求知欲 구해요. 지식을 구하려는 욕구. 그런데 C였나 B였나? 아무튼 C 맞아요. 위치적으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청소년들의 이런 지식을 구하려는 욕구가 不如儿童, 아동들보다 못해요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X 하면서 제껴갔어요. 자, 그리고 뭐 전혀 관련 없는 말이 나왔고 渴望, 갈망합니다. 뒤에 목적어 조금 긴데 그 안에서 다시 지혜추, 접촉하기를, 외부 세계를, 그 말이 있었어요. 시향요, 뭐 하고 싶어 해요? 외부 세계를 접촉하고 싶어 해요. 답은 D. 그 다음 이제 2번 단락에서 아이들, 3번 단락에서 청소년, 4번 단락에서 성인. 성인이란 말이 언급이 직접적으로 되는 부분을 바로 찾아갔더니 所以 그래서 光看动漫 이런 거 애니메이션 구경하고 보는 것은 具有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작용. 어떤 작용? 帮助成人排解压力 스트레스를 좀 배출시키고 풀어주는 작용. 제일 비슷했던 말은 A. 그런 다음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主要단더 주제를 찾아라. 자, 그런데 이번 단락은 아이 얘기, 3번 청소년, 4번 성인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끝에서 맨 끝부분에서 주제를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안 본 단락이 있죠. 1번 단락에 오히려 이 글은 주제가 있다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두괄식, 미괄식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즉 이 글은 두괄식 주제가 앞에 먼저 제시가 되면서 첫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문장이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不同年龄段的 서로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또 这么喜欢动漫呢? 애니메이션을 왜 좋아할까요? 아동들은 이래서 좋아하고요. 청소년이 이래서 좋아하고 성인은 이래서 좋아합니다. 하고 끝났다고요. 그럼 좋아하는 뭘까요? 원인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쓰기 일부분. 제가 아까 약간 찝찝한 부분이 있었어요 했던 게 이 단어인데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정말 많이 말하는데요. 진짜 특징이 있어요. 정말 많이 말하는데 정말 기억을 못 하세요. 루허가 뭐죠? 어제 말하고 또 다음날 뭐였지? 怎么도 되고 怎么样도 돼요. 怎么样도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꾸미는 말일 거고 어차피 그죠? 자동차에 뭘까요? 안전성이 하고 얘가 핵심 서술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怎么样 하면 뭐 很好가 될 수도 있고 不好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무인 자동차 있죠. 자동차의 안전성은 怎么样 이렇게 끝나는 형용사 서술어였는데 루허를 모르면 이 문제 진짜 못 풀 것 같아요. 근데 꼭 알아두실게요. 怎么가 될 수도 있고 怎么样이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좀 동사수라문입니다. 주어 그리고 동사가 서술어가 되고 그럼 목적어가 올 거 아니에요. 앞에 꾸미는 말 관형어, 목적어도 관형어. 꼭 필요하면 더는 이거를 써주시고 동사 앞에서 꾸미는 말 부사어. 필요하면, 필요 없으면 쓰지 말고 이 더를 써주시는데 이때 관형어를 먼저 파고 들어가 볼게요. 주어나 목적어를 꾸미는 관형어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이거 혹은 지시대사를 붙여서 저거 나거 하는 것은 꼭 형용사보단 앞에 써달라. 즉 아이인데 어떤 아이 이거 먼저 쓰고 형용사 들어오고 총밍더 하이즈 절대 뒤집어서 총밍더 이거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부사어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보통 시간명사 오늘, 내일, 내년 하는 게 먼저 오고는 보조개 여기 들어가는 보조개 부사, 조동사, 개사라는 건 전치사, 전치사 구조 게이타, 짜이 베이징, 또이 什么什么问题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보는데 이건 굉장히 쉬워요. 일단 주어 동사가 너무 확연하게 붙어 있고 나는 입니다 했으면 역시 사람을 나타내는 목적어는 하나밖에 없죠. 에오가 입니다. 이때 이거란 수량사가 있고 이에 위라는 형용사 아마추어의 우리 아마추어 골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프로의 하면 주안이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가 형용사보다는
앞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입니다. 이거가 먼저 오고 아마추어 시앙치 아이하오주어라고 해서 이 바둑두는 애호가입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주어가 될 수 있는 말이 명사성이 지오미먼 하고 결승전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성이 관注,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앞에가 사람, 사람이 대상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매우 아주라는 말이 부사어가 되어 동사를 꾸미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팬들은 매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번 결승전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우 이거 좋아요. 동사 딱 균형을 중간에서 잡아줬어요. 그러면 제정했다. 그럼 누가 제정했는지 주어는 사람이 돼야겠죠. 중국어에서 주어라는 게 무조건 사람은 아닙니다. 영어하고 좀 다른데 우리 중국어에서 주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장소, 桌子上 뭐 이런 것도 주어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제정했다의 주어는 확실히 우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제정했다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방안을 제정하고 만드는 것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我们制定了详细的 상세한 그리고 거의 붙어 쓰는 이 보급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시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야오라는 조동사가 일단 보여요. 동사는 투추는요. 형용사로 두드러지다도 되지만 두드러지게 하다, 더 돋보이게 하다라는 동사도 되는 5급 단어예요. 지금은 동사로 쓰여야 조동사가 나올 수 있겠죠. 주어 역할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지리상 일종의 장소화된 단어. 이력서 위에는 뭐 해야 된다? 두드러지게 만들어야 된다. 뭐를? 당신의 우수한 점을. 이렇게 되시겠고. 자, 보시면 호이라는 조동사 그리고 허는 부사, 보조까지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저거가 꾸밀 수 있는 말은 치퍼는 안 되니까 저거 주치런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호위에가 나왔어요. 호위에는 형용사로 활기차다, 활발하다도 되지만 동사로 활기차게 만들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가 아니면 지금 사실 동사성도 없죠. 그래서 누가요? 这个主持人, 이 사회자가 굉장히 뭐를 잘하는 거죠? 분위기를 띄우는 걸 잘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거의 시험에 한 문제는 무조건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말을 먼저 이해를 조금 시켜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동사는 명사, 대명사, 어쨌든 명사성이 대부분 목적어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취 뒤에 중국 명사잖아요. 칸, 슈 명사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사들은 꼭 그 목적어 자리에 명사 갖고 나는 성이 안 차. 형용사나 난 동사가 들어와 줘야 돼. 이런 서술성 성질을 다 가진 단어를 목적어에 꼭 가지는 동사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죄다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我觉得他 이거 안 되죠. 我觉得他很漂亮. 난 형용사 하나 좀 들어가 줘야 돼. 네. 혹은 我觉得他应该学汉语. 나 지금 제 중국어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동사나 형용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동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시황도 마찬가지예요. 희망하다. 시황 중국 말 안 되죠. 시황 취 중국, 중국 가기를 희망하셔야 되고 또 주장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중국 가자고 주장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문제 중에 난이도가 가장 있었던 문제인데요. 명사성이 일단 몇 개가 보이는 게 있어요. 교육, 정부, 그리고 결정하다, 그리고 도루는 인력이나 자금을 투입하다도 되고 투입도 되니까 일단 두 개의 성격, 동사, 명사성이 다 있고 증가하다 무조건 동사고 얘는 꾸미는 말이고요. 얘네들 중에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연결이 되어서 쓰일 수 있는 말이 뭐밖에 없냐면 정부가 결정했다 말고는 어떻게 연결해도 말이 안 돼. 교육이 증가하다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정부가 결정했다로 시작하시는데 이 결정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동사라고요. 决定中国 안 되죠. 决定去中国. 중국 가는 걸로 결정을 하셔야지 중국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 다른 동사가 또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정부는 결정했는데 좀 목적어가 긴 거예요.
다시 안에서 분석 들어가요. 증가시키기로 뭐를? 투입을 혹은 투자를. 어떤 투자를? 教育方面的 교육 방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사동문. 앞에 주어가 누구를 뭐뭐 하게 만드는 건데 제일 대표적인 사동 동사 4개는 항상 외우고 계셔야죠. 让教使令, 让教使令. 명사 한번 나오고 다시 동사, 형용사 또 서술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我让他高兴 이런 형용사 괜찮으시고 我让他去 내가 걔를 가라고 시켰어. 동사도 괜찮으세요. 자, 지금 뭐가 보이냐면 시가 보여요. 그럼 항상 뭐가 뭐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었냐? 세 가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뭐가 뭐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었을까? 일단 이런 것들을 조금 가로쳐서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만들고요. 명사성을 먼저 찾아보면 그가 있고 칭찬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 혹은 형용사가 필요하잖아요. 뭐가 있죠? show, 받아요. 뭐를? 고무를 받게, 아주 좋은 영향을 받게 했다. 그러면 요거 2개 나열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가 뭐로 하여금 领导的称赞이, 저 높은 분의 칭찬이 그로 하여금 명사, 그 다음 또 받게 했다. 뭐를? 고무를 받게 만들었다. 힘나게 했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쓰기 이 부분에 나왔던 5개의 단어들. 칸왕, 이 아까 제가 조금 학생들 모르면 어떡하지? 보다로 알면 어떡하나? 예, 방문하고 문안하고 찾아가서 뵙는다라는 뜻으로 칸왕, 친人, 친척, 가족이나 朋友, 病人, 환자. 그리고 장辈, 어른을 찾아뵙는다. 요런 답해들이 필요하셨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知지는 요 전전전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知는 到의 서면어체, 지는 现在. 그래서 지금까지 라는 말로 到现在로 생각해서 그대로 작문에 넣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하고 말을 탁 끊고 싶다. 쉼표로. 그러면 그 뒤에 뭐를 붙이냐면 至今 하고 끝나지는 못하고요. 至今为止라는 말을 써서 호흡을 끊어줄 수 있어요. 至今为止. 지금까지 이렇게 딱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친체는 별로 어렵지 않죠. 친절하다. 친체의 런, 사람이 아주 친절한 사람. 친체의 위치, 말투, 친절하게 네 이렇게 말한다든지 태도. 친체의 타이도. B에는 의도가 아주 확실하죠. 시험 출제 의도가. 이합동사로 쓰나 안 쓰나 보겠다는 거예요. B, 마칠 필자, 마쳐요, 학업을. 얘는 목적어 이미 달고 있는 이합동사. 따라서 뒤에 또 대학을 붙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내서 북경대로부터 졸업해서 나왔으므로 종 베이징大学 毕业. 아예 그냥 총 안 쓰셔도 돼요. 뒤집기만 하셔도 돼요. 베이징 大学 毕业. 아니면 毕业유, 아까 온갖 뜻이 다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선 총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毕业유 베이징 大学 이렇게 전사 구조를 뒤로 빼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단 毕业유 大学는 안 돼요. 이건 학교 이름이 확실해야 돼요. 무슨 대학, 무슨 여중, 무슨 고등학교, 무슨 초등학교. 만약에 그냥 대학 졸업했다 할 때는 뒤집는 걸 쓰세요. 만약에 북경을 안 쓸 거면 大学毕业.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존중, 쉬운 단어잖아요. 존중은 누군가 사람을 존중하고 존중 타인의权利,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험도요. 우리 최은정 사단의 3분의 선생님이 함께 시험에 참가하고 기억해서 지금 새벽까지 여러분한테 열심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보통 HSK 시험하시면 한국 사무국으로 많이 이제 접수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시행처라고 하죠. 중국에서 시험지를 받아서 이렇게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20개가 넘어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한국 사무국이 그중에 가장 이제 좀 유명한 거고요. 저희 대교에서는 작년 5월부터 이렇게 HSK 시험센터라고 해서 새로운 시행처가 되었고요.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 20개가 넘는 시행처들 중에서 가장 전국에 많은 고시장을 갖고 있어서 30여 개 고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한국 사무국 주로 많이 가시는데 가봤더니 우리 집에서 되게 먼 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시험이에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험을 치시는 거고 똑같이 성적이 나오는 거고 모든 게 똑같은 건데 시행처가 다른 거거든요. 여기 들어와 보면 뜻밖의 우리 집 바로 옆에 학교가 혹은 어떤 곳이 지정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30여 곳의 고사장 중에서요. 우리 강남 고사장이 있는데 강남 고사장이 바로 어디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강남의 차이용 칼리지 학원 본원에서 시험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낯선 환경에서 시험 치는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 받아요. 학교에서 막 옆에 사람들도 막 모르고 막 되게 긴장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환경, 학원에서 항상 공부를 하던 환경에서 옆에 동시애들도 평소에 제 보던 애네. 이게 굉장히 사람 마음 편한 거거든요. 그런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저는 9월에 다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